여러분들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여러 가지 물질의 비열을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들 비열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그치. 비열이라는 것은 비교 열량의 줄임말이더라. 비교 열량의. 그래서 우리가 비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비교 열량이라는 것은 어떤 열량을 비교하는 거냐면요. 어떤 물질 1kg을요. 1g도 마찬가지야. 1도씨를 올리는 데 필요한 열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바로 비열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봐볼게요. 자,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물이라는 녀석을 1도씨 올리는데 물 1kg에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내가 10kcal라고 한번 해볼게. 아니다. 제대로 하자. 1kcal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kcal라고. 자, 반면에 철이라는 녀석을 1kg을 1도씨 올리기 위해서는요. 조금 오케이? 0.1kcal의 열량이 필요하다고 봅시다. 자, 그럼 봐봐. 물은 1도씨 올리기 위해서 1kcal나 줘야 돼. 근데 철은 1도씨 올리기 위해서 0.1만큼만 주면 돼. 자, 그럼 같은 1도씨를 올리기 위해서 열량은 물이 많이 필요해? 철이 많이 필요해? 그렇죠. 물이 훨씬 많은 열량을 잡아먹는다는 거지. 맞죠? 이와 같이 같은 1kg을 1도씨 올리는데 무엇의 열량이 더 많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열량을 비교하는 것을 우리는 비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물과 같이 많이 열량이 필요한 녀석을요, 바로 비열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철과 같이 적은 열량에도 온도가 올라가는 녀석들을 우리는 비열이 작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은 비열이 큰 물질은요 1도씨 변하기 위해서 많은 열을 가해야 된다는 거니까 온도 변화가 많이 필요하다.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철과 같이 비열이 작은 물질은요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잘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냐? 1도씨를 조금만 열을 주더라도 1도씨가 금방 변해버리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같은 열량을 줬을 때 동일한 말이지 맞지? 같은 세기의 시간의 불꽃으로 같은 시간 동안 가열을 할 때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가장 클 것으로 가장 크다라는 것은 온도 변화가 가장 잘 일어날 것을 물어본 거지 맞지? 그럼 비열은 큰 놈 고르라는 거야? 작은 놈 고르라는 거야? 작은 놈 고르라는 거야 되겠죠? 그러면은 알루미늄, 철, 구리, 은, 납 중에서 가장 비열이 작은 놈은 누굽니까? 납이 되겠죠? 정답은 몇 번? 1번 찍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15번 볼게요. 다음 그래프는 물질 A, B를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가열을 할 때 가열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볼게요. 자, 같은 시간 동안 가열을 했을 때 A와 B가 얻은 열량은 같다. 자, 같은 열의 세기로 같은 시간 동안 가열을 하면은 A든 B든 얻은 열량은 같다 다르다? 둘이가 똑같다. 그래서 1번 정답입니다. 2번 옳은 말입니다. A와 B가 같은 물질이라면은 자 봐봐. A와 B가 같은 물질. 얘가 A가 이남이야. B도 이남이야. 오케이? 자, 이남이의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있겠지, 맞지? A하고 B가 같다, 다르다? 둘이 똑같다. 즉, A가 B가 같은 물질이라면은 A의 비열이나 B의 비열이나 같다, 다르다? 둘이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나무, 같은 물질이랑 비열 똑같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봅시다. 자, 같은 물질이라면 이 말은 즉슨 뭐랑 똑같아지냐면은요. 비열이 같다면은 이 말이랑 똑같은 거야. 알겠지? A와 B가 같은 비열이라면은 A의 질량이 더 크냐라는 걸 물어본 거지.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여기는 1g의 물이 있어요. 옆에는
1톤의 물이 있어요. 같이 1도씨를 올리고 싶네요. 얘도 1도씨 올리고 싶고 얘도 1도씨 올리고 싶어. 자, 1g의 열을 많이 가해야 될까? 1톤의 열을 많이 가해야 될까? 자, 그렇지. 1톤의 열을 훨씬 많이 가해야 1도씨가 올라가겠지. 맞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 질량이 크면 클수록 같은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열의 양은 많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질량이 크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많은 열을 줘야만 온도가 변한다는 것은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그래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녀석은요, 같은 열량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요만큼 증가를 한 거야. 근데 B라는 녀석은 같은 열을 줬을 때 훨씬 더 많은 온도가 변화를 했습니다. 자, B라는 녀석이 온도 변화가 심한 거지, 맞지? 온도 변화가 심하다. 비열이 같은 물질이라면은 질량은 큰 거야, 작은 거야? 봐봐, 얘는 많은 열을 가해야만 1도가 변하는 거고, 얘는 조금만 열을 가하더라도 1도가 변하는 거잖아. 오케이? 질량이 크면 클수록 많은 온도 변화가 많은 열을 가해야만 온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는 거라고. 따라서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는 B는 질량이 작은 거고요. 온도 변화가 적게 일어나는 A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큰 놈인 거야. 알겠죠? 그럼 A와 B가 같은 물질이라면은 A의 질량이 더 크다. 얘는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다음 두 번째. A와 B가 다른 물질이라면 A의 질량이 더 크다. 자,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오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틀린 보기야. 오케이? 틀린 보기라면은 오답이 될 수 있어.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알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져. 예를 들어서 볼게. 선생님은 잘생겼다. 알 수 있어, 없어? 자, 대부분의 사람은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소수의 사람은 나 못생겼는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알 수 있는 보기야, 없는 보기야? 알 수가 없는 보기야. 그럼 이 보기는 진위 여부를 선택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따라서 오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3번 보기는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잘 봐봐. 자, A와 B가 다른 물질이래. 그럼 비열이 같다, 다르다? 비열이 같지 않습니다. 맞지? A의 질량을 그래놓고 물어봐. 비열이 같지 않은데 질량을 물어봐 버린단 말이야. 그럼 알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애초에 알 수가 없는 보기인 거야.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서. 알겠죠? 4번. A와 B가 같은 질량이라면은요. 이번에 같은 질량이래. 그러면 A의 비열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비열이 큰 물질 온도 변화는 그렇죠. 적게 일어난다. 비열이 작은 물질은 같은 질량일 때 온도 변화는 크게 일어난다. 자, 그럼 뭐 볼게. 질량이 같다고 했을 때 온도 변화가 B가 훨씬 더 크지. 따라서 B는 비열이 작다. A는 비열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문제 보기를 보면은 A와 B가 같은 질량이라면 A의 비열이 더 크다. 알겠죠? 5번 보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온도만큼 올리는데 A가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 A가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비열이 우리 크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따라서 A가 비열이 더 크다라는 말 맞겠죠? 그래서 X 쳐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에 16번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는 별다른 문제가 아니야. 무슨 문제냐? 바로 수학 문제입니다. 수학 문제. 알겠죠? 수학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첫째, 공식을 잘 알아야 돼. 오케이? 두 번째,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이 두 개만 갖추면 우리 수학 잘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한번 봐볼게요. 다음 그래프는요. 질량도 다르고 비열도 다르대요. 쌤, 그러면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문제 한번 끝까지 읽어봐. 다른 두 물체 A, B를요 가열을 한대요. 그때 온도와 열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왜 풀 수 있냐면요. A의 질량이 물체 B의 질량의 2배라는 것을 알려줘 버렸어. 그러면은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봐봐. A의 질량이 M이라고 할 때, B의 질량이 M이라고 할 때 A가 2배이니까 내가 2M이라고 해도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지? 자, 질량이 B가 M일 때 A가 2M이라고 하면은 이 말 그대로 갖다 쓴 거 맞아, 틀려? 자, 이 말을 잘 모르겠으면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보기를 읽어보세요. 그럼 내가 말하는 게 이해될 거야. A의 질량이 B의 2배라고 했으니까 B가 M이라는 질량일 때는 A는 2M이라는 질량이 된다고. 이 말 이해하겠죠? 맞죠? 그 다음에 한번 이야기해 볼게. 자, 열량 공식 내가 한번 써볼까요? 열량 공식. 열량이라는 녀석은요. 질량 곱하기 그 다음에 온도 변화 곱하기 그 다음에 비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맞죠? 자,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볼게. 자, A의 열량 우리가 알 수 있지. 미안해. A라는 녀석에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열량 지금 몇 킬로칼로리야? 그렇지, 30킬로칼로리이지. 30킬로칼로리이다. 얘는 질량이 몇 M? 그렇지, 2M이야. 오케이? 그 다음 곱하기 온도 변화 0도에서 5도로 변했으니까 몇 도 변한 거야? 그치, 5도씨입니다. 자, 그 다음 비열은 우리가 모르지, 맞지? 그래서 비열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 B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제 열량 몇이야? 그치, 10kcal입니다. 맞죠? 얘는 그 다음에 질량이 몇이야? M입니다. 그 다음 온도 0에서 5도 변했으니까 총 몇 도 변한 거야? 5도씨 변했습니다. 비열은 우리가 모르잖아. 그래서 비열 B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묻는 거는 비열 A와 비열 B의 비율을 묻고 있어요. 그럼 비율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거 그대로 둘이 곱하면은 우리 단위를 제거하면은 10M이 되는 거지. 10M. 맞지? 우리 얘도 한번 보자. 도씨 단위를 제거하면은 얘는 5M이 되는 거지. 5M. 내가 그냥 어렵게 여기다 써볼게. 얘는 5M. 얘는 10M. 되는 거 맞아, 틀려? 맞죠, 맞죠? 그 다음에 우리 이 10M 양변에 나눠주고 5M 양변에 나눠주는 거 돼, 안 돼? 기초적인 수학을 할 수 있는 친구는 이거 할 수 있겠지, 맞죠? 자, 그럼 내가 그대로 한번 써볼게. 자, 비열 A는 30kcal 분의 10 곱하기 질량이다. 이거 돼, 안 돼? 이거 되는 거지, 맞지? 자, 비열 B 한번 구해볼게. 얘는 10kcal 분의 5M이다. 돼, 안 돼? 되는 거지, 맞지? 얘네들의 비열의 B 한번 구해볼게. 10 약분되고요. 10이랑 약분돼서 2 되면 되겠지, 맞죠? 얘를 계산을 해보면은 3이 되고요. 단위 빼면은 비열 B를 계산해보면 2가 됩니다. 따라서 비열의 B를 구하면은 3대 2라고 구해주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시겠습니다. 알겠죠? 자, 17번 문제 한번 봐볼게. 열량 공식 그대로 쓰면 돼. 자, 식용유가 흡수한 열량을 구해볼게. 자, 열량은 첫 번째 질량 곱하기 200g이니까 우리 여기 지금 킬로그램이지, 킬로그램 단위 환산해 줄게요. 몇 킬로그램이야? 0.2kg이네. 맞죠? 그럼 0.2 내가 단위는 뺄게. 아니다, 단위 넣고 하자. 킬로그램 곱하기 온도 변화 몇 도 일어난 거야? 50도 변화한 거지? 50도 곱하기 비열은 알려줬네요. 맞죠? 우리 0.4kcal 분의 킬로그램
곱하기 도씨가 되는 거네요. 맞죠? 약분할 거 약분해 볼게요. 킬로그램 약분됩니다. 도씨 약분되네요. 자, 그러면은 뭐만 남냐? 0.2 곱하기 50 곱하기 0.4 킬로칼로리 하면은 우리 열량값 나오겠지? 열량은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은 0.08 곱하기 50이니까 얘는 4 킬로칼로리가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처음 온도가 20도인 물질에, 자, 열량 구하는 거니까 열량 써볼게. 20도인 어떤 물질 200g을, 자, 200g이라고 했어. 자, 여기 킬로그램으로 고쳐야 되지? 얘 몇 킬로그램? 0.2kg이 되는 것이죠. 맞죠? 자, 그럼 구해볼게. 질량 0.2kg 곱하기 처음 온도가 20도였다가 40도로 바뀌었네. 온도 몇 도? 그렇죠. 20도씨가 변했더라. 곱하기 비열 몇 킬로칼로리 퍼 그램 그램 곱하기 도씨 1.5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곱하기 도씨가 되죠. 맞죠? 약분 한번 해볼게. 킬로그램 약분 도씨 약분 되네. 얘는 나머지 거 싹 다 곱해주면 되겠죠. 맞죠? 0.2 곱하기 20 곱하기 1.5 하면은요. 0.2 곱하기 1.5 하면 0.3이니까 0.3이니까 0.3 뭐래 0.3이니까 0.3 곱하기 20 하면은 6kcal가 정답이 되겠네요. 맞죠? 근데 단위를 잘 봐. 킬로칼로리야? 아니죠? 칼로리를 물어보고 있는 거지. 맞죠? 그럼 이 칼로리로 고칠 수 있어 없어? 고칠 수 있죠. 여러분들 1kcal가 1000칼로리니까 곱하기 1000 해주면 되겠지. 따라서 6000칼로리. 정답 5번 찍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잘 봐봐. 상온에서 같은 양의 물과 콩기름을 뜨거운 물에 넣고 오랫동안 두었다. 자, 뜨거운 물에 두었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야? 물과 콩기름에 열을 가하는 거지. 맞지? 열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물에도 열을 가했을 거고요. 오케이? 콩기름에도 열을 가했더라. 같은 양의 열을 가했더라도 온도의 변화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 했어. 그럼 지금 일정 시간 전까지는 우리 열평형을 이루기 전까지는 물과 콩기름의 온도 같겠어, 다르겠어? 당연히 달라야 돼. 왜? 물의 비열과 콩기름의 비열이 다르기 때문이야. 알겠죠? 얘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일단 거두절미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물과 콩기름의 높이, 물과 콩기름의 처음 높이는 여기였대. 여기였는데 콩기름은 요만큼 증가를 한 거고 그다음에 물은 요만큼밖에 증가를 안 한 거야. 그러면은 열팽창을 하는 정도가 콩기름이 큰 거야? 아니면 물이 큰 거야? 그렇죠. 콩기름이 훨씬 열팽창을 잘하게 되는 것이지. 맞지? 그러면 내가 한번 그대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첫째, 기억. 물과 콩기름 모두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졌다. 물과 콩기름 모두한테 뜨거운 물을 부어서 열을 가한 거잖아. 따라서 둘 다 고온이 될 것이니까 입자의 운동은 활발해지는 거 맞더라. 정답 기억은 맞더라. 두 번째 볼게. 물보다 콩기름의 열팽창의 정도가 더 크다. 우리 열팽창 정도 콩기름이 더 큽니다. 부피가 훨씬 같은 열을 가했을 때 훨씬 더 커진 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니은도 맞는 말이더라. 디귿 볼게요. 물보다 콩기름의 온도가 더 높아졌다. 한번 봐볼게. 물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밖에 부피가 안 증가했어. 콩기름 같은 경우는 이만큼 부피가 증가를 한 거네요. 맞죠? 자, 예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물 같은 경우에는요, 열을 받았더라. 오케이? 뜨거운 물을 부어서 열을 받았더니 열을 받은 물체 입자의 운동 빨라져, 느려져? 이제 입자의 운동이 빨라졌더라. 입자의 운동이 빨라지니까 우리 입자 간 거리가 늘어났겠어, 줄어들었겠어? 늘어났겠죠.
맞죠? 얘는 에탄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에탄올이라니 옆에 있는 콩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콩기름도 뜨거운 물을 부어서 열을 받았네. 우리 온도가 높아지니까 입자의 운동 증가해 안 증가해? 입자의 운동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입자의 운동이 증가하니까 입자 간 거리는 증가해 안 증가해? 증가하더라. 얘네들이 지금 똑같지. 근데 봐봐. 높이는 똑같아? 팽창한 정도는 같아 달라? 오, 다르단 말이야. 지금 물은 그러면은 입자의 운동이 1만큼 빨라졌을 때 입자 간의 거리가 1 증가했다 보자. 얘는 1보다 더 많이 입자 간의 거리가 입자의 운동이 빨라졌다는 거겠지. 맞죠? 그래서 얘는 3만큼 입자의 운동이 빨라졌다 생각해 보자. 그럼 입자 간의 거리도 3만큼 멀어졌겠지. 맞죠? 그래서 같은 열을 받았더라도 하더라도 우리 입자의 운동의 변화량, 즉 입자 간의 거리가 달라지는 이 변화량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 말인 겁니다. 즉 물의 온도와 그다음에 콩기름의 온도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당연히 뭐의 온도가 높겠어? 입자의 운동이 더 활발한 콩기름의 온도가 높은 게 맞는 겁니다. 따라서 물보다 콩기름의 온도가 더 높아진 것이 맞더라. 아시겠죠? 디귿도 맞는 말이야. 자, 물보다 콩기름의 입자 간의 거리가 처음보다 더 멀어졌다. 물보다 콩기름의 온도가 훨씬 더 높아졌지, 맞지? 따라서 입자 간의 거리는 콩기름이 더 멀어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맞는 보기네. 정답 5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그림 한번 봐봐. 자, 얘네 수은, 글리세린, 벤젠, 물, 에탄올에다가 똑같이 뭐를 가했냐? 열을 가했어. 뜨거운 물에 넣었다 그러니까 열을 가한 거야. 둘이 수면의 높이, 얘네 넷의 수면의 높이 다 같아? 아니면 다 달라? 다 다르지. 지금 이 상태일 때 요 5가지 물질의 온도가 같다 다르다? 그렇지. 온도 다 다른 겁니다. 알겠죠? 이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실험을 보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어? 그렇지. 다른 물질이라면은 열팽창 정도가 같다 다르다. 그렇지. 열팽창의 정도가 전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줘야 돼. 알겠죠? 얘도 굉장히 중요한 멘트다. 자, 한번 볼게요. 1번. 액체의 종류에 따라서 비열이 다르다라는 것은 이 실험을 통해 아는 거 아니야. 액체의 종류에 따라서 질량이 다르다. 얘도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없어. 액체에 따라 열을 이동시키는 방법이 다르다. 얘도 알 수 없습니다. 액체 종류에 따라서 열 팽창하는 정도가 다르다. 이거 우리가 알 수 있겠지. 맞죠?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야. 액체의 종류에 따라서 열을 흡수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은 이 실험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찍어주면 되는 거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열과 우리 생활까지 문제풀이가 전부 다 끝납니다. 자, 이때까지 선생님이 올려준 문제풀이 안에서만 내가 수정을 해가지고 문제를 냈어. 우리 동물과 에너지에선 선생님이 8문제를 냈고요. 열과 우리 생활에는 무려 지금 22문제 중에서 4문제가 나온다 이 말인 겁니다. 따라서 점수를 쉽게 올리고 싶다. 그러면 이거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지, 맞죠? 그 다음에 8문제는 여러분들 동물과 에너지에 어쨌든 거기에서 변형해서 냈으니까 우리 이 문제풀이를 스스로 다 해석할 수 있으면은 더 이상 과학 공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된다 싶은 친구들은 과학 공부 접고 다른 과목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한 학기 너무너무나 고생하셨고요. 시험 건승을 빕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